네,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해주실래요? 예, 미들레님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다 들리시네, 그죠? 예,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변동성 높은 구간에서의 매매 전략. 변동성 높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쉬는 것도 사실 답이죠. 그런데 이제 주식에 참여하다 보면 그렇게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니까 그죠?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내용 중에 이전 내용들도 다 높여져 있는데 여하튼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거기에 투자했었던 우리나라 이 금융투자사의 그 만기도래 펀드 이 금액 이런 부분들 그건 이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다소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자 이제 미국 시장은 AI를 기반으로 한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이고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하고 지금 2차 전지인데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그죠? 그런 흐름들이 진행되는 부분. 거기에 이제 지난주 몇 달에 걸쳐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 제조업 건설 시장. 그 부분이 가장 나은 부분. 그죠? 그래서 그쪽 라인 부분에 섹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건 기억하실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 이제 진행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우리나라도 성배정망 투자에 필요로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찢어져서 나오나 그죠? 수출 실적이 양호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죠? 그 이제 관련주들이 한 4종목 정도가 있다. 그죠? 그게 이제 이 LS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이런 게 이제 그 변압기와 관련된 종목들이지, 그죠? 거기다 이제 재룡전기.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이 센 흐름을 보여준 게 그거예요. 재룡전기도 이전 고점 여기서 놓여져 있네, 그제? 여튼 고점 라인하고 그죠? 오늘도 보면 뭡니까? 이 송배정망 업체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땅 까는 소리 이것도 참 오랫동안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는데 단기 매매자들 대형주 쪽 라인에서 지금 현대건설기계나 그죠? 거기에 현대인프라코아 두산박해에서 이제 블록딜 때문에 이제 이 급락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전체적으로 업황 쪽으로 보면 현대건설기계나 HD 현대인프라코아 이게 다 연결돼 있는 부분이지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지난주에 이제 이야기했었던 부분 쪽에 풍력 쪽도, 해상 풍력 쪽도 관심 가지란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저는 유진투자증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매도를 했지만, 그죠? 우리 회원님들은 매도를 했지만, 이 CS 윈드, 해상 풍력, 그죠? 이쪽 관심을 가지라는데, CS 윈드가 잘 가다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응? 뭐 CS 윈드가 안 좋은 이야기라기보단 요 지멘스 에너지, 응? 풍력 터빈 기술적 문제로 주가가 37% 급락을 했어요. 응? 글로벌 풍력 터빈사가.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거기에 이제 그 문제가 뭐였냐면, 뭐예요? 육상풍력 쪽에, 육상풍력 쪽에 뭐라나, 여튼, 조금 문제가 발생을 했지. 베어링의 기술적 문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 CS 베어링이 오히려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CS 베어링 이쪽도 이제 연관 주식이니까 해상풍력 쪽. 근데 CS 윈드 쪽에 너무 과민하게 반응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동종 섹터의 대장인 이 글로벌 풍력 터빈사의 글로벌 4위거든. 급락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는데 시스베어링이나 이 해상 풍력 쪽에 이 풍력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훼손할 부분이 아니고 이 지멘스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 노이즈 정도로 판단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AS를 해드리는 거야. 아셨죠? 우리는 제가 참고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CS 윈드는 이익 실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이야기를 마저 못했던 부분. 우리가 이제 화장품 쪽, 저는 화장품을 잘 하지는 않아. 왜냐하면 이제 섹터 자체가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되도록이면, 화장품 쪽은 안 하시는 게 좋다.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업체. 그게 뭐냐면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야. 그죠? 자, 이렇게 도표를 하나 잘 보시면 이걸 좀 크게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에 근거하고 흐름 부분을 이제 참고 삼아야지. 산업에 있어서 종목을 선정을 하는 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건 기본적인 분석 부분 속에서 그 기업의 실적 베이스를 알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차트를 통해서 되도록이면 그죠? 매수할 때 싸게, 그지? 사서 높게 팔고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하는 게 기본인데, 그건 이제 종목마다 개인 투자가가 접근할 때 뭐예요? 노하우라는 게 결국은 매매를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을 많이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여튼 한국의 화장품 수출액 중에서 중국과 미국의 비중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중국 비중이 하늘색이, 그죠? 2015년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지? 53.2%의 고점을 찍고 급격하게 35.8%로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중국의 비중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미국의 비중은 8.1% 2019년 저점에서 12.7%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의 화장품 종목도 전부 다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대형 브랜드 2사의 수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이 대형 브랜드잖아. 그죠? 이 비중이 2015년 사실 화장품의 주가가 난리 부르스를 쳤던 건 2012년에서
16년, 17년 요 타이밍이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급등했었던 타이밍이죠.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코스맥스에서. 그런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도 뭐 절대적인 규모는 늘어났지만 그죠? 그 늘어나는 폭이 크지 않고 오히려 2022년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이제 중국 매출 비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제 반면에 중소형 화장품사들은 OEM 업체나 ODM 업체 이쪽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섹터 내에서도 우열반을 가려야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차트를 한번 딱 보시면, 그죠? 자, 아까 대형주, 아모레퍼시픽. 연봉으로 보면 하염없어, 기하없어, 저점이 어디야. 그죠? 그냥 계속 추세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2020년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잠깐 양봉 한번 낸 거, 그리고 2021년에 잠깐 올라왔었던 걸 제외하고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라인이야. 그러니까 죽으라고 떨어지는 게 맞는 거지. 그죠? 그거를 이전에 45만 원이었는데 30만 원이 25만 원이 싸다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단 말이죠. 그죠? 얘하고 똑같은 애가 또 하나 누가 있어요? LG생활건강. 그죠? LG생활건강도 고점 딱 치고 178만 원 치고 쭉 미끄러지고 있잖아요.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급락을 했나요? 지금? 아니잖아요. 반면에, 그제? 반면에, 조그만 종목들. 그죠? 조그만 종목들이라는 건 중국 매출이 적고, 일본이나 미국, 그죠? 이쪽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종목 부분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CNC 인터내셔널이고, 그죠? 거기에 그 다음 코스메카 코리아나 또 한국콜마, 그나마 포커스맥스 이런 쪽 라인이라고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뭐냐면 굳이 저는 화장품을 하지 않아.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화장품을 소개시키지들이 않는데 굳이 화장품 섹터를 할 거면 내용을 알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중국 이 비단 화장품만이 아니라 제가 매번 동직구 타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중국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부분, 거기 확대했었던 산업이나 기업 부분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별로 안 좋다. 그죠? 지금 중국 경기가 안 좋은 이유도 그런 맥락인 거고, 알짜배기 회사들 다 빼고, 그죠?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는 거, 여행 갈 때 잘못하면 여러분들 방첩법, 제가 지금 그 이야기도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중국 시장의 방첩법, 이거, 그 방첩법이 또 간첩법. 그래서 잘못 시진핑 비방하는 그거 인터넷에서 잘못 이거 저장하고 이러면 잘못하면 간첩법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벌한 나라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냐고. 그죠? 그게 비단 서방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중국 자체 내의 기업이나 중국 인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옛날에 그죠? 독재국가 시절에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보안법이 필요하긴 하지. 그러니까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잡아 들어가는 건 필요로 하지. 그런데 그거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악용을 하잖아요, 정권이. 그죠? 그래서 애매한 사람까지 다 끌고 들어가는
한 명이라도 피해자가 발생을 하는 잘못된 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그 법은 별로 유용한 법이 아니듯이 중국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지금 시진핑 3기 독재 국가로 가면서 사업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자꾸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거기에 미국의 공급망 리쇼링 정책 흐름을 갖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아모레프시픽의 연봉과 시엔터내셔널의 연봉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잘 보시면 자 미국의 화장품 수입 비중은 한국 요 파란색 부분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죠? 프랑스나 이탈리아도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도 급격하게 2013년 0%인데 그죠? 2019년 20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고 또 일본 시장에 있어서도 그죠? 2015년부터 증가하던 게 2019년 20년 부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일본에 있어서 프랑스나 미국 화장품은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죠? 화장품 하면 뭡니까? 사실 프랑스 아니에요. 그죠? 저는 잘 화장품을 잘 모르는데 기초 화장품이든 색조 화장품이든 선 제품이든 여튼 간에 그 상황 속에서 수출의 비중이 어느 나라가 늘고 있느냐.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에 있어서 화장품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에 있어서는 한국이 꼬꾸라지고 있죠. 그죠? 25% 넘어가던 비중이 2018년부터 급격하게 내려와서 이제 10% 이내, 그죠? 1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향 화장품 매출을 높은 기업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기업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생산 능력이라든지 업체별 마진은 어떻냐? 그죠? 마진을 보니까 CNC가 13.4% 작년에 13.4%였는데 14.7%로 월등하고 거기에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ODM 업체들은 양호한 마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3년 1분기에서 봐도 월등한 마진율을 보이고 있는 게 주가로 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세게 올라가는 부분. 그 CNC였잖아. 그죠? 이게 CNC 인터내셔널의 연봉 부분은 2022년, 2023년 지금 설비 투자 확장하려고 지금 확장을 난리가 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설비 투자를 하는 라인 부분들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다시 되돌아와서 화장품 아까 이야기 못했던 내용이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고